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중국 장가계 시내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서 있습니다. 수수한 운동복 차림에 낡은 배낭을 맨 그녀의 이름은 정하연입니다. 하연 씨가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서자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죄송하지만 객실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연 씨 뒤에서 기다리던 금발의 서구 여성 관광객이 다가오자 같은 직원이 화색이 돌며 일어섭니다. 오, 웰컴, 웰컴. 베스트룸 있어요. 베리굿. 서툰 영어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본 하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그 뒷모습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하연 씨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서도 세 번째 민박집에서도 방 없음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장가계의 기암 괴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거리를 걸으며 하연 씨는 관광 안내소를 찾아갑니다. 등산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내소 직원은 하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으로 대충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기 가세요. 산길. 하지만 하연 씨가 나간 직후 서구권 관광객이 같은 질문을 하자 직원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상세한 지도까지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심지어 조심하세요라며 안전주의 사항까지 알려줍니다. 거리를 지나는 동안 현지인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피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한국 사람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물건을 사려던 하연 씨에게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위챗페이만 돼요. 현금 안 돼요. 하지만 바로 옆에서 현지인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하연 씨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하연 씨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민박집 구석방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며 나온 물건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단한 의료용품들, 밧줄, 그리고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하연 씨는 장가계의 안개 낀 봉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연 씨는 새벽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험한 지형도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능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소소한 마찰은 계속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를 중국어로만 주며 이해 안 돼요. 라고 핀잔을 주고 버스 기사는 일부러 정류장을 지나쳐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그때마다 말없이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일회가 지나갔습니다. 하연 씨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새벽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예보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연 씨는 평소처럼 산에서 홀로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직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2시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연 씨가 도심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하천이 성난 용처럼 범람하며 도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연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느 관광객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인 호텔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하연 씨를 냉대했던 그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곳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호텔 로비는 대피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하연 씨까지 모두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만은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텔 주인인 철링 씨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녀 역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살 된 딸 리리가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 매달려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우리 죽는 거예요? 아니야, 리리야. 곧 괜찮아질 거야. 철링 씨는 딸을 달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거리가 거대한 강물로 변해 있었고 건물들이 마치 파도에 휩쓸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연 씨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구조대가 언제 올지 걱정하는 동안 그녀만은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의 높이, 건물의 구조, 대피 경로. 마치 작전을 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텔 1층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건물 전체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두 3층으로 올라가세요. 철링 씨가 소리쳤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연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장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연 씨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한 중심축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인 여성이 곧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9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붕괴와 함께 호텔 옆 도로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호텔 건물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그 순간 호텔 베란다에 나가 있던 리리가 갑작스럽게 생긴 균열에 빠져 거센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8살 아이가 산 같은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리리야, 리리야. 철링 씨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얼어붙어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서운 급류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 딸을 구해주세요. 철링 씨의 절규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연 씨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몇 년 전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구조작전. 급류에 휩쓸린 동료 김 중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물살이었고 그때도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 마지막 눈빛이 지금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더 빨리 뛰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연 씨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호텔 3층 베란다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그 급류로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부터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류를 가르는 그녀의 헤엄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고 위험한 물살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흙탕물이어서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떠내려오는 나무 조각들과 잔해들이 끊임없이 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수색 구역을 나누어가며 리리를 찾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리리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링 씨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류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의식을 잃고 있던 리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연 씨가 의식을 잃은 리리를 품에 안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호텔에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천천히 호텔로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리리야, 리리야. 철링 씨가 딸을 받아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리리는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자신을 구해준 그 조용한 한국인 언니였습니다. 리리는 말없이 하연 씨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연 씨는 부드럽게 리리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조금은 치유된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동료 대신 이번에는 구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고마워요. 리리의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자 호텔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연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연 씨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외감,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링 씨는 하연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한국인이라며 냉대했던 바로 그 여성이 이제는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철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보답도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호텔 전체를 드릴게요. 아니면 돈이라도. 얼마든지 드릴게요. 철링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지만 하연 씨는 모든 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리리의 상태만 확인한 후 주변의 다른 부상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전방이 없다며 쫓아냈던 프론트 직원은 이제 하연 씨를 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하연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하연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연 씨는 호텔에 대피한 사람들 중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끓인 물로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찢어진 천으로 정교한 붕대를 만들어 감았습니다. 부러진 뼈에는 부목을 대어 고정시키고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는 적절한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의료진으로 일한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이분, 혹시 의사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절대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철링 씨는 최고급 스위트룸의 키를 가져와 하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방은 하루에 500만 원이 넘는 호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하지만 하연 씨는 이것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로비 구석의 간이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더 편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철링 씨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제가 직접 최고의 요리를 해드릴게요. 철링 씨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이 제안마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철링 씨는 이런 하연 씨의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처음에는 어떻게 대했던가를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뭘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철링 씨의 절규 같은 질문에 하연 씨는 처음으로 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철링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연 씨는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여전히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하연 씨는 부상자들을 위한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했습니다. 중상자는 즉시 치료하고 경상자는 대기시켰습니다. 이 할머니는 탈수 증상이 심해요. 물을 조금씩 자주 드려야 해요. 이 아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깊게 숨 쉬지 마시고 얕게 호흡하세요. 하연 씨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 하연 씨를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극진히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 안내소 직원 탕지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연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프론트 직원 린멍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죽을 가져와 하연 씨에게 권했습니다. 제발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점 주인 마슈에 씨까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때 현금을 안 받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 오세요. 하연 씨는 이 모든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차별보다는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하연 씨는 호텔 전체의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녀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3층 동쪽 방에 계신 분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균열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음식과 물은 어린이와 노인분들부터 드세요. 화장실 사용은 시간을 정해서 순서대로 해주세요.
하연 씨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강요나 명령조가 아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하연 씨에게 한국어를 물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가 한국어로 뭐예요? 고맙습니다는 어떻게 말해요? 죄송합니다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하연 씨에게 한국어를 배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연 씨는 조용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은 서툰 발음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연 씨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드디어 구조 헬리콥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에는 항상 언론이 따라오는 법이었습니다. 철링 씨는 기자들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진짜 영웅이 여기 있어요. 이 한국 여성이 제 딸을 구해줬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하연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조대의 도착에 기뻐하며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동안 하연 씨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분은 어디 가셨어요?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사람들이 하연 씨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미 호텔을 떠난 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연 씨는 간단한 배낭 하나만 메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구조대와 언론진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관심과 주목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하연 씨는 처음으로 장가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하연 씨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한국 분이시죠? 리리를 구해주신. 하지만 하연 씨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호텔에서는 하연 씨를 찾는 소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링 씨는 기자들에게 하연 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지만 정작 주인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분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이름이라도 정확히 아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철링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있었지만 하연 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정하연이라는 것만 알 뿐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철링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고마운 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연 씨가 머물렀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은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모든 사람을 도왔던 그 조용한 한국인 여성의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각의 공항 대합실. 하연 씨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녀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와 짐을 확인하던 중 배낭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간 것인지 전혀 모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마도 리리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하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살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물에서 작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여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례도 맞지 않고 색칠도 삐뚤빼뚤했지만 누가 봐도 하연 씨와 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리리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삐뚤삐뚤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한글을 배워서 정성스럽게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어눌하고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하연 씨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탑승객 여러분, 서울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연 씨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 한편에서는 장각의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구조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철링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리리도 옆에서 한국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천사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리리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하연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 씨는 조용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장가계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왔지만 이제는 치유된 마음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장가계의 기암괴석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하연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고 혼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주머니 속 리리의 그림이 따뜻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장가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거리에서, 상점에서 사람들은 그 한국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철링 씨는 호텔에 하연 씨의 사진을 걸어두고 싶어 했지만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카메라를 피했고 아무도 사진을 찍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철링 씨는 리리가 그린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호텔 로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한국의 정하연님을 기억합니다. 해가 지면서 장가계의 기암괴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연 씨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장가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SNS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의 한 카페에서 하연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중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장각에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는 몇 달 전 홍수 당시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한국인 여성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연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가슴 주머니에서 리리의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그 그림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것이니까요. 장각의 어딘가에서는 리리가 엄마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하연 언니는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다, 리리야. 하지만 언니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연 씨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름 없지만 잊혀지지 않을 영웅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는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영웅. 하연 씨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영웅 같은 분은 본 적이 있나요?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